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TV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장세가 상당히 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12월 달은 잘 마무리해서 2025년은 우리가 또 유종의미를 잘 거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에 공개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에, 일단 제가 전문가로 좀 활동하고 있어요. 저기 엑소원하고 탑TV 쪽 활동하고 있긴 한데, 제가 계약 기간을 제가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12월 달까지만 한다고 얘기를 해서 유튜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12월 달까지는 계속 이제 추천 종목과 이렇게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MTN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아직까지 계약서는 지고 오진 않았는데 이제 구두상으로 좀 얘기가 다 나와서 이제 MTN에서 이제 전문가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최대한 유튜브는 계속 유지를 할 것 같고요. 회사랑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이렇게 추천 좀 올려드리겠고, 그러지 않는다면은 뭐 잠정 잠깐 일시 중지할 수도 있으니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증시 한번 12월 달은 우리가 또 배당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들도 좋긴 하지만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의 좋은 호재 뉴스가 좀 나와서 아마 코스닥 지수도 연말 산타 랠리를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증시 흐름을 또 금요일에 보시면 코스닥 시장 엄청 급등했죠. 3.71% 급등을 했고, 거래소는 이제 1.5일 정도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좀 문제 있는 부분이 환율이긴 한데, 아마 정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환율에 따른 이제 조정에 따른 정책도 아마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었던 주가 흐름상, 이 주가를 움직일 만한 주체가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나 로봇이나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했던 시총이 높은 종목들 쪽을 조금 체크를 해놓으시면 아마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뉴스 나온 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일단 뭐 반나절만 증시가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량주 위주로 좀 주가가 들어왔고, 최근에 들어서 지금 이제 AI 관련했던 거품론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도 변동성이 심해서 움직이긴 했으나 결국에는 낙폭을 좀 줄여서 이제 상승세로 마감했다는 소식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미국도 지금 엔디비아 관련했던 의존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엔디비아 관련했던 의존도도 좀 탈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도 추가적 금리 인하인데, 이게 금리 인하가 언제냐면 또 얘기하는데 12월 10일이에요. 아니 2주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다음 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2월 10일, 9일, 10일이거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 12월 10일, 11일이에요. 11일 날에 한 4시쯤에 결정이 되거든요.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안 한다고 했다가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 부분도 마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텔 등 이제 10% 정도 올라갔다는 반도체 정도 얘기가 좀 있고, 지금 탈 엔디비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죠. TPU 관련했던 종목인데 제가 추천드렸던 ISC 같은 애들인데 금요일 날에 또 급등을 좀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공략을 못했고,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잘 모르면 ABL 배워 사라. 잘 모르면 ABL 배워 사라. 계속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추천을 내줬었죠. 금요일 저번 주 내내 같은 얘기 해드렸거든요. 잘 모르면 ABL 배워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면 무조건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ABL 배우면서 해라. 추매는 금요일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종목들이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 에어버스 대규모 리콜 사태에 일단 뭐 얘기가 나오긴 한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명 피해가 생겼다든가 이래버리면 조금 이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대규모 리콜 사태라 일단 뭐 대체될 수 있는 뭐 항공사는 얼마든지 있으니 뭐 이거는 그냥 뭐 기사 크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 SQM이라고, 이게 지금 이제 세계 2위 리튬 생산업체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중에 하나가, 이 리튬 가격이 대규모에 관련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했다고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확인하기보다는 ESS 테마라고 봐야 됩니다. ESS 관련해서. 그래서 ESS 관련했던 부분은 꼭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내년에도 이제 수요가 13% 늘 것이다. 더 늡니다. 지금 왜냐면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탈 엔디비아 쪽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죠. 왜냐면 엔디비아 관련해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뭐 챗GPT, 오픈 AI죠. 그쪽과 일단 경쟁적으로 하고 있긴 하나,
지금 이제 솔직히 반등에 불 떨어진 거는 오픈 AI 쪽이지. 솔직히 구글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매출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GPU 관련했던 그래픽 카드 관련했던 부분보다는 TPU 관련했던 부분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했던 섹터들이 지금 이제 AI 구동을 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에 또 필요한 부분만큼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주문 생산형 반도체 관련했던 TPU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시세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하고 지금 이제 그 ISC거든요. 차트 보시게 되면 추세가 제일 좋아요. ISC나 이런 애들 금요일날 보면 딱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 여력이 충분히 있는 애거든요. 또 상향에서 매물 때 돌파하고 리노공업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미 다 6% 갔어요. 물론 이수페타시스는 앞전부터 계속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 뉴스로 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SQM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차트 보시게 되면 3개월 동안 주가가 움직였고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추세가 바닥권에 대량거래 수반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말한 거예요. 이때 얘기했는데 이때 바닥권에 찍은 거죠. 대량거래 수반에서 급등했던 자리.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현재 단가가 60 몇 달러 정도 돼 있는데 63달러인데 이게 최고가가 지금 여기 언제가 얼마고 안 나와있노? 차트 어딨노? 최고가가 지금도 보면 그 120달러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회사거든요. 바닥걸 찍고 이제 대량거래 수반에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 전기차보다는 ES 테마 쪽을 계속 관심 봐야 되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완성품 자체도 추가적인 급등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리튬이라는 것들은 중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생산량에 관련해서 칼트죠. 칼트 회사가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을 다시 한 번 더 증설한다거나 혹은 공장을 돌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 쪽만 조금 문제가 되지 ESS 관련했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씩 수요 공급 원칙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실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미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4, 3분기 쪽보다는 아마 내년 1, 3분기 쪽을 생각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금요일 날에 정부 활성화 대책 기대감이 나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정부 활성화 대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요일 날에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올리는 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려면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일 시가총액 높은 애가 제약바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2차전지고 3등이 이제 막 새롭게 들어오는 로봇주죠. 금요일 날에 보면 일단 제약바이오는 들어온 거 아는데 로봇은 지금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공경에 휴머노이드 투입 시작했다. 이 소식을 해서 로봇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오브데 플러스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로봇주 친한 애들 봐야 돼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친한 애가 누굽니까? SPG, SBB테크 이런 애들이거든요. 아무 좀 친한 게 아니고 그 다음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이렇게 좀 주도를 좀 많이 했었고 역시나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 있죠. 우리 PTS도 현대차 로봇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로봇 관련했던 종목들이 이쪽 애들이거든요. 이쪽 애들 시세가 꽤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이제 다양화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협동 로봇도 수급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좀 급등하긴 했는데 중요한 게 이게 다음 주까지도 한번 더 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T 종목들이나 조방원전 종목에서도 보면 각 섹터들 테마 대장이죠. 조선, 하나오션 잘 안 갑니다. 원전, 두산에너지 잘 안 갑니다. IT 종목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만 원, 50만 원, 9만 5천 원, 50만 원 정도 이제 지지 후보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 돈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코스닥으로 내려옵니다. 신용 어떻게 됐을까요? 신용도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신용 속도 조절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거래소 시장이죠. 거래소 시장에 제일 많은 미수가 먹는데 어디다? IT입니다. IT 쪽에서 신용이 좀 줄고요. 그 다음에 각 섹터를 테마 대장. 6개월이나 9개월 동안 주가를 움직였던 조선, 방산, 원전, 지수사, 화장품, 전력설비 이런 애들 중에서 각 섹터의 테마 대장 애들이 신용이 많아요. 그럼 신용이 많으면 어떻다는 거죠? 많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신용이 적거나 상대적으로 수혜받았던 종목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게 누가 움직일까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은 잘 생각하시면 외인들이 많이 샀다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으로 봤을 때 100을 외국 자본으로 본다면 외국 자본은 거의 한 3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닥 시장의 섹터들은 증권사 리포트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기관들이 쪽으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 쪽으로 좀 별로고 하면 일단 오픈이 돼야 되긴 하나
이게 진짜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증권사 리포트 자체를 완벽하게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배터리 씨가 얘기했던 에코프로 형제죠. 시가총액이 30조, 40조인데 외국 애들한테 에코프로라 얘기하면 에코프로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증권사들끼리만 리포트를 돌려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게 다 외국인의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검은머리 외인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외국인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월요일 시장에서는 일단 뭐 추가적 급등 여력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시가총액 높은 종목에 관련했던 대형주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매물대가 절하고 종목들 추격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높은 애들 쪽으로 보셔야 된다. 그죠? ABL 바이오는 계속 가져갑니다. 자, 추가적인 매수세 가능하신 분은 더 사셔도 좋은데, ABL 바이오는 제가 20만원 간다고 그랬어요. 20만원 간다고 노래 부르고 계속 추천드린 거예요. 가져가셔도 좋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18만 8천 이하가 해제입니다. 열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자, 체험이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010-7116-2781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MTN에 제가 봤는데, 뭐 여러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저랑 같이 활동했던,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도 계시는데, 모 전문가는 지금 한 달 회비가 130만 원이고, 모 전문가는 한 달 회비가 90만 원이고, 그래요. 저랑 같이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엑소원 탑TV 들어가게 했으니까, 제가 한 활동해가지고 제가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인기 되게 많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라 할까요? 제가 매출이 거의 상위 클래스거든요. 탑 클래스인데, 저 때문에 조금 회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딴 데 간 거죠. 딴 데 간 게 이제 MTN인데, MTN에서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TV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탑 클래스예요. 엄청나게. 저는 이제 신입이죠. 그죠? 그분들은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초심으로 해서 또 신입 사원 마음으로 더 열심히 와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잘 잡았고. 아무튼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래도 주식은 잘 돌아가니까 우리 원칙으로 직격해서 하면 충분히 회원님들한테도 어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쯤 가면 제가 방송 듣고 계시는 이분들도 아마 월 회비가 최한 60만 원이거든요. 월 회비가 최한 60만 원이라는 거.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있을 때 전문가 있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좋을 때 많은 걸 좀 여쭤보고 많은 혜택을 가져가셔야 되지. 비쌀 때는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려주겠지만, 그죠? 당연히 알려주겠지만, 이왕이면 가격이 저렴한 데가 좀 낫잖아요. 구독자분도 그렇고, 회원님도 그렇고. 어쨌든 전문가 능력은 비슷한데, 그죠? 제가 뭐 엔텐 갔다 해가지고 지금보다 엄청 일치월장한 해가지고 매일같이 상가 나온 종목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물론 좀 더 노력은 하겠죠.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잠 6시간 잘 거 5시간 자고 그러겠지. 아무튼. 자, 다음 주에 일단 전략을 했습니다. 12월달 전략인데, 12월달 전략은 일단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95,000원, 50만원 지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기계가 마지노선이거든요. 95,000원과 50만원이 제가 볼 때는 3,850원, 50선과, 그죠? 코스닥 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그 SK하이닉스 50만원대가, 50만원 지지 여부가 거래소 증시의 3,850선 지지 여부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95,000원과 50만원 또 위에가 3,900선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10만원대 존을 안착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50만원대 떨어지니까 조금 까딱까딱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중심선, 이제 10만원과 55만원, 그러니까 요 10만원과 55만원, 10만원과 55만원, 요 위에서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가 지금 제가 볼 때 55만원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0만 근처 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10만 5천 원 정도만 만져둬도 연말에 윈도우 드레시 효과로 한 4천 한 3, 40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은 지금부터 중요한데, 한 900포인트 이상은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더 쓰는 게 좋죠. 왜냐면 역대급의 코스닥 거래소 시장의 괴리감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래소 시장이 한 4,000포인트면, 코스닥 시장 그 한 40%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그럼 446이죠. 한 1600포인트는 돼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급 시중에 따른 부분이 조선, IT, 조선, 방산, 원전, 주유소, 화장품이 많다 보니 여기서 좀 시중이 떨어진 거죠. 반대로 버전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래소의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다 보니까 시중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을 잘 받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모르면 ABL바이오 사라고 그랬죠. ABL바이오도 금년에 더 사셔도 되긴 한데, 월요일 날에. 일단 다른 종목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뽑아놨기 때문에 그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수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거래소 종목들, IT 종목 올라갈 때 거래소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셨죠? 삼성전자 미친듯이 올라갔죠? 종합주가 지수 3200에서 4200까지 갈 때 보셨잖아요. 급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도 그렇게 올라가듯이 코스닥 시장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좀 떨어져요. 로봇이. 앞전에 얘기했지만 로봇이 지금보다 곱하기 1 올라가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지금 제일 강한 게 제바죠. 그 다음에 2차전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 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 중국주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T 및 조방원전 애들 조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몰린 상태라 많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많이 무겁다고요. 상승하기가. 그래서 당분간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12월 달에는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총 높은 애들 좀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월요일 한번 추천 종목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버리면 신규 상장 종목은 별 재미가 없죠. 앞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죠. 신규 상장 종목은 별 재미가 없다. 뭔가 주제가 딱 정해지면 신규 상장은 바로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월요일 날에 첫 번째 종목 한번 보자면, 일단은 ABL바는 계속 가져가시고요. 퓨처캠 드리겠습니다. 퓨처캠. 퓨처캠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하나인데, 추가 급등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금요일까지가 과일 예고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혹시나 지수가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갭 때문에 좀 차지하시고, 일단은 이 종목도 추가 급등 여력이 이제 가능한 자리의 시점에서, 돌파 여부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동종목도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죠. 퓨처캠도.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로, 이 종목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에 따른 기대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고가를 돌파하면 퓨처캠 같은 것도 매물대가 없어요, 지금. 2차 파동 자리를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데, 퓨처캠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매물대 다 돌파한 자리고 조정도 견적을 받아가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동종목이 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12월 달이죠. 12월 달 정도 되면은 뭐가 있노? 어디 갔노? 12월 6일이죠. 12월 6일 날에 미국 혈압학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퓨처캠 자체도 이제 뭐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이제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방사성의약품 관련 중에 하나고, 전립선암, 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관련했던 부분 중에 하나로, 이 종목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했던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대형주로 추가 급등이 좀 남아있잖아요 생각합니다. 일단 타점으로 본다면 여기 윗꼬리 달 만큼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격적으로 사신다면 한 32,000원에서 32,000, 한 300원, 300원, 31,800, 32,300원 정도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2분할로 사시면 좋겠다. 일단 사시고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지수 한번 체크해 가면서 사시고 화요일에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000원, 32,000원, 32,500원 정도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단기 종목 한번 뽑아놨습니다. 100% 세라선 종목인데, 이게 개별 제약주로 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내 집에서 한 번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일단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때까지 계속 봤던 종목인데, CMG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종목도 보면 예전에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이 하나거든요. 세라선 종목으로.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막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애들이. 앞전에 보시면 4월 달 초에, 중순쯤에, 그 FD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을 좀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시장에 돈이 많이 몰렸죠. 그럼 그게 지금 장정 4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빠진 거예요. 2,000원대가 가장 저항대로 부분으로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저항선을 만들어지다가 결국 2,000원 안착했단 말이죠. 241평선 안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241평선을 돌파를 때리고 이제 쭉 갈지, 아니면 240편 밀어져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돌렸다가 갈지는 세력들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지금 시점에서 방금도 얘기해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코스닥 시장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런 이슈 뉴스 가지고 다시 한 번 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전고점 때려가 5,000원 갑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럼 만약에 올라가면 그래 갈 수도 있네요. 이런 애들은 뭐 2,000원 작업대 5,000원 올라가면 금방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 5,000원 갈 때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는 못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밑에서 매집하고 있거나 세력애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1920원이나 1950원 정도 다점을 잡아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재차 한번 240원 안착하면 그때부터 슈팅이 열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조금만 호재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하게 이제 단기 세력성 종목으로 원상 투상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는 것들이나 특히 세력성 종목들은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와서 급등할 수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앞전에 얘기 드렸지만, 우린 PTS 이런 데들 보시면 요새 트렌드 자체가 20평대 한번 꺾어주고, 꺾어놨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정렬돼서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차 파동 끝나고 밀어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 편차도 심하고, 한번 들어왔던 데는 빠질 때도 겁나 많이 빠지고, 조정받을 때 한 번에 오릅니다. 그냥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지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조정도 여기까지 조정받고 다시 갑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던 자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요새 종목들도 흔들기 심한데 조금씩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나 일단 코스닥 시장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역시나 시총이 높은 애들 좀 보시고, ABL바이오는 주가를 드립니다. 20만원까지 무난히 가기 때문에 더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한 건 최소 20만원이에요. 좀 더 가져오셨다가 추가적 급등률을 보시고요. 퓨처컴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7월달에 잡아줬거든요. 이만큼 갔어요. 근데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8월달 내렸거든요. 8월달 내렸는데 8월달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조방원전지가 되게 수급이 좋았죠. 그러니까 그 애들 힘이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비롯해서 조선방송원전, 지주사 화장품 이런 애들 조금 쉬어지지 않을까 보고, 그렇다고 한 달 내내 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20일 중에 한 3, 4일 정도도 갈 거고, 나머지 시장은 이제 코스닥이나 다른 종목들로 좀 돈이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은 되게 유동성 있게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용 부분만 체크해가면서 이제 12월 달 마무리 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좋은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가입 원하시는 분이나 체험 원하시는 분들은 010-7116-2781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험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나오는 뉴스 있잖아요. 지금 지금 오후 한 3시 36분인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일 저녁까지 나오는 뉴스 중에 또 중요한 뉴스는 발췌해놨다가 월요일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